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살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요즘 그 힘듦을 보상이라도 해주는지 좋은 일들만 계속 있네요. 한 가지 고민이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저를 꼭 모시고 살고 싶다며 말을 하는데 한사코 거절을 해도 같은 아파트 위아래라도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주변에서는 복 받았다면서 이런 아들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한번 꺼내 보려고요. 사실 아들은 20년 전 재혼한 남편의 자식이었어요. 저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 살아왔는데 아들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전 이 아이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남편과도 결혼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여보, 나는 우리한테 아이는 준성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랑 아이를 낳고 싶다곤 했지만 난 준성이를 봤던 처음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자식은 준성이 한 명뿐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결정이 준성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을 것 같아. 아직 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아이에게 배다른 동생이 생긴다는 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당신이 준성이 생각 많이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당신도 아이 낳고 싶어 했잖아. 난 괜찮아. 준성이도 내 자식이지만 당신이랑 아이 낳고 싶어. 당신 닮은 아이 한 명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말했었나? 늘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잖아. 어둡고 칙칙했던 내 삶에 당신이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당신을 닮은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것 같아. 나도 물론 당신이랑 아이 갖고 낳으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나에게 첫째는 준성이야. 당신이랑 연애할 때도 늘 얘기했잖아. 준성이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자고.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준성이 덕분이고, 우린 앞으로 다른 건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들 열심히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만 생각하자. 그러려면 아이는 더 이상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여보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준성이도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당신이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는데.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준성이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이 아니고, 내 온 마음을 준성이한테만 주기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래. 아이를 낳게 되면 내 마음을 또 나눠줘야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아들이 크고 나서 그때 돼서도 아이를 갖고 싶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준성이한테 집중하고 싶어. 남편은 아이를 더 낳길 바랬지만 전 아들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치모는 출산을 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한 번도 엄마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런 아들에게 전 진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들은 남편을 닮아 마음이 깊었는데 절 정말 잘 따랐고 속 한 번 썩여본 적이 없었죠. 다만 남편의 몸이 좋지 않아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 했어요. 여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오늘은 목욕탕에 손님들 많았지? 내일 연휴라 그런지 다들 목욕하러 많이 왔을 텐데 오늘 진짜 고생했겠네. 팔다리 좀 주물러 줄까?
우리 여보,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애 딸린 호래비한테 시집와서 그 고운 손으로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챙겨야 하는데 우리 준성이도 잘 챙겨주고 살림도 잘해주고 나야말로 정말 고맙지. 오늘은 몸 컨디션은 괜찮았어? 안 그래도 당신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아침에 준성이 밥은 먹고 나갔어? 오랜만에 아침 신경 좀 써봤는데 준성이가 잘 먹었어야 하는 건데. 그럼, 누가 만든 건데? 바쁜 아침부터 어떻게 밥을 더 차리고 나갔어? 그냥 좀 더 자지. 준성이가 엄청 맛있게 먹고 갔어. 내일은 자기가 아침밥 하겠다고 말하고 잠들었어. 당신 참 좋겠다. 준성이는 나보다 당신을 더 챙긴다니까. 엄마 힘들다고 아까도 자기 전에 자기가 청소한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어. 낮에도 와서는 엄마 고생한다고 내내 청소하고 치우더니만 당신 오는 거 보고 잔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어차피 엄마도 집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랬어? 아휴, 내일은 아들이랑 같이 시간 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하지? 그래서 오늘 집이 유난히 깨끗했구나. 당신 참 복 받았다. 그렇지? 주변에 물어보니 우리 아들 나이면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하는 애들 많다던데. 준성이는 그런 거 하나 없고 참 우리 복 받았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준성이도 사춘기 제대로 왔지 않겠어? 당신이 이렇게 사랑으로 준성이 키워줬으니까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 된 거지. 고마워. 내가 얼른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불행은 이내 찾아오고 말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나 아들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렇게 전 새신사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말대꾸를 해본 적도 없었던 아들이 한 번 제 말을 듣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대학 진학을 할 때였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준성아, 엄마는 아들이 꼭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이건 아빠도 같은 생각이실 거야. 혹시 대학 등록금 때문이라면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대학 갈 준비만 해. 이렇게 포기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니? 네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고 생각해 둔 것도 있잖니. 엄마 걱정으로 그런 결정하지 마. 엄마, 전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나중에 제가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끝까지 엄마 몫을 할 수 있게 해줘. 엄마는 네가 대학에 들어가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게 엄마 몫이야. 이걸 끝까지 해내야지. 못하면 나중에 아빠 만나서 할 말이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끝까지 널 책임지겠다고.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
네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했어. 이 약속 꼭 지키게 해줘. 알았지? 네가 정말 계획이 있어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가고 싶었던 대학은 꼭 가. 교신 깊은 아들은 절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자신이 생기를 책임지겠다며 나서기도 했어요. 수많은 대학 끝에 결국 아들은 대학에 갔지만 사실 아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는 아들을 제 곁에서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많이 챙겼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대학 입학금을 제외하고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자취를 하라고 방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아들은 먼 거리 통학을 하며 저와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아들은 독립하지 않고 저를 챙겼죠. 엄마, 장 보실 때 제 카드 쓰시라니까 왜 안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저 매일 제가 알아서 마트에서 주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세금들 다 제 앞으로 빠져나가게 해놓았으니까 또 바꾸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바꾸면 저 진짜 전기도 펑펑 쓰고 물도 펑펑 쓸 거예요. 건강검진은 왜 날짜를 바꾸셨어요? 가는 날에 저 쉬어야 되니까 이번에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준성아, 엄마 아직 돈 벌고 있잖아. 엄마가 다 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 건강검진 하는데 왜 네가 쉬어? 그냥 이래도 돼. 괜찮아.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엄마 통장으로 자꾸 돈 보내지 마라. 알았니?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준성아, 너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사고 그러는데 써야 돼. 엄마가 그만큼은 못 해주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야지. 나 결혼 안 할 건데요? 엄마랑 평생 살 건데. 엄마는 아들 일찍 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구나.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랑 쭉 살 거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결혼해서도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엄마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거 효도하려면 아마 내가 늙을 때까지도 다 못해드릴 것 같은데요? 아휴, 준성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 모양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좋아할 여자 아무도 없어. 아들아, 엄마는 네가 엄마 품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하는 게 제일 바라는 거야. 엄마는 엄마가 스스로 잘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 하나도 하지 마. 엄마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날 걱정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살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못 산다고 하면 난 결혼 안 해야지 뭐.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독립하라고 집 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이제는 편하게 제가 해드리는 거 즐기면서 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한테 다 보답해 드리려면 평생에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자꾸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마세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은 절 살뜰하게 챙겼는데 주변에서도 효심이 자자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사실 전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이 너무 절 챙기는 바람에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는 여자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아들은 한 번도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없었죠. 아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생 저와 살 거라며 말했고, 전 제가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내내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지 걱정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준성 씨 여자친구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준성 씨한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마 준성 씨는 집에 저에 대해서 말은 안 했겠지만 준성 씨랑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찾아왔어요. 놀라셨죠? 어머, 아유, 미안해요. 준성이한테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네요. 얼른 들어와요.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준성이랑은 그럼 오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준성이가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저랑 만날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 얘기는 항상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전 준성 씨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준성 씨는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전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미리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그래요? 근데 준성이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준성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고, 나랑 같이 살아야 하거나, 뭐 생활비를 줘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준성이가 워낙 효심이 깊은 애라 나랑 살아야 한다 어쩐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어머님. 준성 씨가 그래서 자꾸 결혼 얘기 꺼내면 말을 돌렸나 싶네요. 솔직히 요즘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여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저한테 결혼 얘기 꺼내지 못했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밝았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싹싹하게 자라길래 좋은 여자친구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들은 여자친구가 집까지 찾아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요즘 자꾸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 찾아간 모양인가 봐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셨죠? 제가 잘 얘기해서 말렸어야 하는 걸 진짜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오래 만난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소개해줘서 몇 달 전에 만났어요. 엄마한테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싹싹하고 성격이 좋더라. 딱 우리 아들 짝으로 제격이던데? 근데 왜 결혼 얘기 꺼냈는데 자꾸 말 돌리고 거절했던 거니? 혹시 너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와서는 그 얘기 했는데 엄마는 너 결혼하면 시원하게 혼자서 살 거야. 엄마도 이제는 혼자서 솔로 생활 즐겨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아들 내쫓으시려고요? 에이, 저 결혼해도 엄마랑 살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몇 달 만난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좋은 마음은 있는데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이 바쁘기도 하고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결혼 얘기도 꺼낸 거예요? 아니 결혼 얘기를 꺼냈다기보다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을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렇게 싹싹한데 왜 고민을 하니? 결혼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다면서.
엄마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렇게 싹싹하고 성격 좋은 여자 많이 없어. 엄마는 오늘 보니까 딱 마음에 들던데? 그 뒤로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혼자서 우리 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와서는 저랑 같이 수다도 떨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아들은 중간에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눈치였지만 사실 전 오랜만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를 그렇게 집으로 찾아오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저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 엄마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성 씨 없이도 오잖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인사드려야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저 사실 준성 씨랑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어머님.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너무 이르다곤 하지만, 전 지금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미영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즐겁고 좋아. 준성이는 둘째치고 솔직히 나이 차 많이 나는 아줌마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잖니. 나도 미영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준성이가 워낙 신중한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준성 씨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아직은 아니라고만 하고 혹시 어머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준성 씨는 어머님 걱정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저도 준성 씨 마음 이해하기는 하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결혼해도 괜찮다고요. 어머, 준성이가 자꾸 내 얘기를 하는가 보구나. 그래, 알았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어. 준성이가 워낙 효자여가지고 내가 준성이랑 한번 잘 얘기해 볼게. 준성이도 결혼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야. 아들의 여자친구는 내내 결혼 얘기를 꺼내도 아들이 자꾸만 거절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아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는 아차 싶었는데, 아들이 저 때문에 걱정이 많아 결혼을 주저하는 것일까 걱정이 되었죠. 전 일찍 들어온 아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난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요. 여자친구는 저랑 일찍 결혼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난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다면서 만나자고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결혼하자고 졸라대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근데 엄마한테도 결혼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사실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왜? 혹시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결혼을 주저하는 거니? 엄마가 혼자 있어서 그러는 거야? 준성아, 엄마는 준성이가 새롭게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물론 네가 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미뤄두거나 생각이 없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주저하는 거라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엄마가 바라는 건 아니야. 아, 솔직하게 엄마가 걱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전 지금도 예전 생각이랑 변한 게 없어요. 엄마는 항상 제가 독립하고 혼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평생 엄마 아들이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 결혼 안 할 생각이고요. 여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서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했지만 뭐 그거랑 별개로도 결혼을 아직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홀어머니 외아들이면 주변에서 다들 부담스러워 할 텐데 여자친구는 정말 싹싹하고 성격도 좋잖니.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면 엄마는 마음에 들어. 혹시라도 마음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잘 생각을 해보렴. 몇 달이 더 지나고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예비 사돈댁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선 너무나 좋아하셨죠. 당장 상견례를 치르자면서 먼저 연락이 왔지만 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바로 집 상황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에게 말을 하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상견례 날이 찾아오고 예비 사돈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화기애애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어요. 미영이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듣기로는 준성이가 친자식은 아니라던데 그럼 다른 자녀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미영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본인을 통해서 들었던 건 아니라서 말이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자세한 얘기 좀 들을 수 있나요? 아, 준성이는 제 친아들은 아닙니다.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제 자식이 된 거죠. 그렇지만 한 번도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사랑으로 키웠고요. 보시다시피 아들이 알아서 잘 커주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제 고향으로 가서 따로 살 생각이고요. 준성이한테 다른 형제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 그러신가요? 뭐 그렇다면야 걱정은 없습니다만 사실 사이만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건 사실이죠.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착하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홀어머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아시죠? 아마 사이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미영 양이 사돈댁을 닮아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가 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미영 양이 참 성격이 좋아서 좋습니다. 아이들 결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좋은 날이니 기분 좋게 드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뒤 집이며 가구, 가전이나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자며 안사돈이 저를 불렀어요. 아들에게는 자세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들 결혼을 위해 남편 사망보험금과 월급을 모아둔 통장이 있었고 거기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안사돈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두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어요. 사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번에 상견례 할 때는 사이도 있고 딸도 있는 앞이라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었는데 사돈께서 우리 사이 친모도 아니시고 거기다가 사이 부친께서 살아계신 것도 아니신데
이렇게 사위 엄마 노릇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로서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시죠? 사위가 다니는 사무실도 저희 집안 쪽 사무실인 거 아시죠? 우리 아니면 사위는 잘 되지도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들,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남편이 곁에 없긴 하지만 제가 남편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보시기에는 친모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입양까지 다 한 상태라 서류상으로도 아들은 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실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주변에서는 알면 안 되죠. 뭐 좋은 거라고. 하여튼 친모는 아니시니 결혼하고 나서 이것저것 간섭할 일은 적으시겠죠? 명절이나 이런 때에도 굳이 며느리 부려먹겠다 그러시지도 않으실 테고. 솔직히 비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키우셨다만 낳으신 것도 아니실 테니 결혼하고서까지 끼고 사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들을 곁에 끼고 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아들 엄마이니 엄마 노릇은 끝까지 해야 되겠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혹시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바로 말하려고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사회 직업 빼고는 다 뒤처지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 엄청 감지덕지라는 거 아실 테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위가 집은 해오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예단까지 다 하는 건 웃기다고 생각해요. 가구나 가전도 사돈께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저희 아니면 그 집안으로 시집갈 여자 없잖아요? 네? 제가 친모가 아니니까 기울어지는 집안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집부터 가전, 가구 이런 거 싹 다 저희가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안사돈. 제가 미영양 안사돈 닮아서 성격 좋다고 말했었죠? 그거 취소하겠습니다. 저 우리 아들, 친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희가 집을 해가니까 가구나 가전은 그쪽에서 해오셔야죠.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상의의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화나네. 그러지 말고 저희 정식으로 다 갖춰서 합시다. 예물 예단 이런 거 정하시죠.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네. 사이가 워낙 사람이 착하고 둔해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당신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계모 주제에 아들로 장사하려 드네. 왜? 아들 장가 가면 며느리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친아들도 아니면서 무슨. 아들 장가 보내면 이제 계모짓도 그만하세요. 어차피 자기 핏줄도 아닌데 아들 앞날 방해하지 말고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떠나세요. 자기가 방해물인 걸 모르네.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왜 아들 방해물이야? 딸 자식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어떻게 남의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대를 해? 당신이야말로 장사하려고 드는 거야? 제가 소리를 치자 예비 안사돈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죠. 경악하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예비 안사돈은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핏줄도 아니면서 핏줄인 척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뭐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보세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 변호사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들 장가라도 보내려면 이제는 핏줄인 척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늙을 때까지 호래비로 만들 거야? 어차피 우리 아니면 당신 아들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해. 예비영아, 넌 꼭 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아, 엄마, 조금만 참아.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테니까. 아주머니,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아들이 자꾸 아주머니 얘기만 한다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좀 말아 처먹었어야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세요, 아주머니? 어차피 떠난다고 해서 말하는 건데 핏줄도 아니고 애초에 남편 죽고 나서도 이렇게 끼고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남들이 보면 엄청 오해한다니깐요. 아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컸는지 알아요? 그거 알면 이렇게 소리소리 지를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아주머니. 에휴, 변호사나 되기에 망정이지. 뭐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 변호사나 됐기에 우리랑 결혼하는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평생 장가는커녕 여자 한 번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물러나세요. 어차피 아들이랑 살 생각도 없다면서요. 고향으로 가시고 아들이랑은 이제 그만 보시고. 안사돈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둘이서 희죽희죽 웃으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황하며 서 있던 찰나에 제 앞으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고선 두 사람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사돈 면상에 서류 한 장을 날렸죠. 보니 고소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고소장? 사기? 자네 이게 도대체 뭔가? 사기라니?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이 종이 쪼가리를 얼굴에다 들이대? 자네 우리 미영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자네 이런 식으로 하면 미영이랑 결혼은커녕 더 이상 못 만나네. 알고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고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형편 없었네요. 사기죄로 당신네들 다 고소했으니까 조사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거 모욕죄로 고발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엄마? 참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엄마라고 하는 자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뒤에서 사람들이 자네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우리가 그거 커버해 주느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알고? 자네 그거 알면 나한테, 아니 우리 미영이한테 그렇게 못해. 자네 모든 문제들 다 떠안고 감싸준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애초에 저한텐 문제가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당신네는 피가 섞여서 대대로 사기치나? 그럼 사기꾼 집안이랑은 더더욱 엮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커버 쳐준다고 내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다녀요? 어디 한번 사실 확인 좀 해봅시다. 사실은 이러했어요. 안사돈이 말했던 아들네 회사는 사돈 가족 회사도 아니었어요. 아들 회사 직원만 사돈의 친척이었을 뿐 전혀 연관이 없었죠. 애초에 아들과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사람이 아들이 홀어머니 외동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소개를 해줬던 거고,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소개를 받았던 거였어요. 아들의 여자친구 집안은 대대로 사기를 치던 집안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는 변호사인 아들을 사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인데, 그게 들통날까 싶어
빨리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저에게 저런 압박까지 한 거였어요. 빨리 결혼을 하고 저를 떼어내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결국 저 사람들은 제가 아들에게 걸림돌일까 걱정하던 마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두 모녀는 사기 행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도 받게 되었다더라고요. 한동안 전 이 사실을 알고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친모가 아니기에 걸림돌이라는 마음은 버리고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다는 뿌듯함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건 제가 아닌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하게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히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애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두 집안 모두 반대를 해서 난감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이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혼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기준 미달로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 될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번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몇 번 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느 정도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샛별도 당김에 빼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양가 부모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이 하나뿐이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제 아들한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 집안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제가 듣기론 예비 사돈께서도 제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위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 남은 막내딸이 직업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제 딸을 어떻게 호강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까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사돈의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비 사이가 제 딸과 결혼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상견례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비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저도 애들 아빠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의 결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결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제 딸이 그런 고생을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에서 음식 만들게 시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들 손자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담을 준다거나 손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을 함부로 대할 생각이시면 저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예비 사돈께서는 제 아들한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주고받는 대화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자친구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상견례가 겨우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엄마가 상견례 하기 전에 예비사돈과 대화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대 집안에게 절대로 말해줘서도 안 돼. 내가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남자친구가 아무리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 집안보다 재력이 많다는 걸 굳이 내세워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우리 집안을 뜯어먹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작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항상 검소하게 다니라고 했던 거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온다고 했을 때도 식당으로 약속을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결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희 아빠랑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던 건 예비 사이가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예비 사돈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예비 사이와 다르게 예비 안사돈과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지만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단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네가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듣고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너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예비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시모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겉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보는 눈과 어른이 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와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려고 회사 업무를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게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비 사돈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저번 상견례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건물 청소가 직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길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이런 곳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예비 사돈어른과 같이 청소하는 거겠네요. 52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바닥 청소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눈만 높아져서는 나한테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꼴랑 청소일 하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별것도 없는 한심한 집안이 내 아들을 사이로 들이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결혼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숨기려 했어요? 쓰레기 집안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대걸레 들고 바닥 청소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모는 무슨 오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니 양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를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대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이 떡볶이로 범벅이 되었고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던지는 건데요? 바닥에 이거 전부 다 아줌마가 치우세요.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됐다. 이걸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너는 상대하지 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바닥 청소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거 봐라. 네가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면서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해?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건물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건데 분식집 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저기 길 건너편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는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쪽이 걸레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많이 벌지. 내 아들과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을 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바닥 청소하는 모습을 보곤 별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분이 예비 시모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예비 시모도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바닥에 던진 떡볶이를 전부 다 치우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청소일하는 저희 엄마한테 일거리를 준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고 어이가 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바라보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개인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닥에 던진 떡볶이 치우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사죄하시죠. 떡볶이 배달 왔으면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건물에 와서 행패야? 바닥 타일 사이에 지금 떡볶이 국물로 빨갛게 물든 거 안 보여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한가하진 않잖아요.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입구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제가 대충 바닥 좀 닦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벌린 일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이 건물 15층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었고 저희 엄마가 더러운 걸 지나치지 못하셔서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을 닦은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세요.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건물 15층이 네가 살던 집이었다는 거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로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시켜서 돈 뜯어냈을 거고 결국 피해는 우리 가족만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있는 떡볶이나 치우고 얼씬도 마세요. 예비 시모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비 시모를 내쳤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예비 시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었네요. 그날 바닥에 던진 떡볶이가 타일 틈새에 전부 물이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준 뒤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비 시모가 장사하던 노점상에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활고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워팰리스에서 난리를 쳤던 게 동네 카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예비 시모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분식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자 결국 폐업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예비 시모를 데리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개인적으로까지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절대로 만나주려 하지 않자 예비 시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난리 쳤던 일들 때문에 안 만나주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뵀어요. 일단 다시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세요. 사모님께 할 말이 많다면서요? 사모님, 출장 파출부 인사 받으세요.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시면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 결혼 문제인데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길래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확실히 배우신 분들인 것 같고 풍채가 저희 집안과는 달라 보여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중간에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중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떡볶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타워팰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모님이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청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집도 보잘것없으니까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떡볶이를 사모님 앞에 던져버린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퍼질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서로의 오해로 생겨서 벌어진 거니 사모님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파출부 구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피해본 부분들도 있으니 사모님께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그만 풀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 살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이런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제 아들을 예비 사이로 받아주실 만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분식 팔아서 저희 가족 겨우 풀칠하고 있었는데 하필 집안의 가장이 위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벌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드리는 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제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기도 했잖아요. 파출부로 고용한다는 건 저희 가족이 집안일을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 고용하려는 건데 뭐 하나 부탁을 하려 해도 전에 있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탁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신데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저는 그쪽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사이였던 제 딸의 남자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동안 착실히 살아온 것 같아 뒷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생활이 결혼 생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제가 대걸레 잡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들고 있던 떡볶이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는데 제 딸이 그쪽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한 번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시모였던 아줌마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고 그분은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엄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엄마의 소개를 받아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타워팰리스 건물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전에 살던 타워팰리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친분이 있던 관리업체 소장님께 부탁해서 하청업체 용역에 소개를 받아 청소원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절벽에 내몰린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끊어내면 나중에 복수심만 불타올라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온갖 시집살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돈보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사귀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이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 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 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